네, 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과 석사 1학기 마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한국어 혼정 형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일단 차려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1부분에서 혼정의 개념, 즉 혼정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혼정어의 단어 형성법에서의 지위, 다음은 혼정어의 절단 양상, 마지막으로 혼정어의 결합 양상,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혼정어이란 두 낱말의 일부가 합쳐져서 형성된 새로운 낱말을 말합니다. 혼정어의 기원에 대해서 선의 연구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선의 연구에 따르면 캐롤 1872에서 후민과 furious를 합한 furious라는 단어를 예로 들면서 두 단어 의미를 한 낱말에 담은 단어들에서 기초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두 단어를 모두 말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혼자어는 언어 경쟁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어학에서 혼자어의 개념을 도입한 논의로는 남풍현 1967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5세기 국어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단어들을 혼자어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혼자어가 단어 형성법에서 차지한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국어학 단어 형성법 연구들은 여기서 제시한 이 분법적인 단어 형성법 체계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만약 혼성어라는 범주를 위에서 여기서 제시한 전통적인 단어 형성 체계에서 넣으려고 할 때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형적인 합성어와 파생 구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것처럼 복합어의 형성에 나타나는 실제형 태소를 어근이라 하고 형식형 태소를 접사라고 합니다. 어휘 의미를 강하게 띠는 요소인 실제형 태소끼리 결합한 단어는 합성어이고 어휘 의미를 가진 실제형 태소, 즉 어근이라는 요소의 형식 의미를 갖는 요소가 결합한 단어는 파생어입니다. 이찬영 2015에서는 혼자어를 기존의 단어 해석법 체계에 대해서 기술하기 어렵게 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바로 혼자어 구조 요소의 지위를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네, 이에 따르면 여기서 제시하듯이 합성어의 형성에는 어근과 접사가, 파생어의 형성에는 어근과 접사가 참여합니다. 만약 혼성을 단어 형성법 체계의 일부로 보기 위해서는 그 지적 구성 성분이 되는 요소에 어근 또는 접사의 범주를 부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근이나 접사 같은 개념은 단어 이하의 단위인 형태소를 그 기능 및 분포 등에 따라서 분류한 것입니다. 즉, 이들은 본질적으로 형태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가 어근의 성격을 지닐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형태소의 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형태소가 되려면 구조적으로 형태가 동일해야 하고, 또한 일관된 분포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한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단어로부터 상이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들을 어근적인 요소로 볼 수 없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제시한 예시들은 모두 한 단어가 여러 개의 혼성어 형성에 참여한 단어들인데요. 먼저 아나 혼서 같은 경우는 아나가 혼성의 앞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문서가 뒷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음절인 서, 많이 형성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댄스 같은 경우에는 댄스가 그대로 형성 요소가 되기도 하며 절단 과정을 거친 후 댄, 많이 형성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컨슈머 같은 경우는 컨슈머의 슈머가 형성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저머에서는 마지막 음절인 머반이 사용되었으며 컨슈 미디어에서는 컨슈가 혼성의 선행 형성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혼성 형성 요소에는 복합어 구성 요소로서의 지위를 적절히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혼성의 형성은 혼성의 형성은 파생어, 합성어와 달리 구성 요소의 지위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어떤 형태론적 또는 형태론적 과정 또한 단일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화성법과 파생법 외에 별개의 단어 형성법 별개의 단어 형성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은 혼성의 절단 양상인데요. 혼성어가 보이는 대표적인 형태적 특성은 바로 형성어의 내부 구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절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예시를 보시면 예시들은 모두 가나 같은 경우는 모두 외래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품사의 변화를 겪은 예들입니다. 먼저 가 같은 경우는 스터디, 렌트, 테이크아웃은 원래 영어에서 동사로 쓰였으나 한국어에 들어와서 가 다시에서처럼 볼 수 있듯이 자립적인 명사의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 와일드, 시크, 사프 등은 영어에서 형용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어에서는 나 다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어근적인 모습을 보이며 하다와 결합함으로써 형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네비, 드립은 오늘날 한국어에서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 외래어인데 원래 영어 단어의 내부 구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재분석되고 재분석되고 난 후에 절단이 이루어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형성어의 의미를 유지한 채로 형식의 축소만을 수반한 절단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혼성어의 결합 양상인데요. 네, 지금까지 혼성어, 형성어의 절단 양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떤 요소가 절단되면 필연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절단의 과정은 항상 두 부분 중 한 부분의 삭제를 수반하게 되는데 남은 부분끼리의 결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혼성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혼성어는 앞단어의 앞부분 그리고 뒷단어의 뒷부분이 결합하여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AD형 또는 XD형이 가장 일반적인 혼성어의 결합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표는 이찬용 2015에서 대상으로 한 혼성어 전체 결합 현상을 보인 표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혼성의 절단 및 결합 현상에 따른 요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AD형과 XD형이 전체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수치가 나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인지 언어학적 관점인데 이 관점은 에칫은 1987, 2994에서 제시한 관점인데요. 이 관점은 바로 요조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 요조 효과란 한쪽 끝에는 머리를 다른 쪽 끝에는 발을 수면 위로 내놓고
욕조 안에 있는 모습을 착각하여 착안한 용어입니다. 곧 인간이 어떤 단어를 기억할 때 욕조 안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단어의 첫 부분과 그리고 뒷부분을, 아니, 끝부분을 가장 잘 기억합니다. 첫 부분과 끝부분을 그 가운데 부분에 비하여 첫 부분과 끝부분이 더욱 잘 기억하며 첫 부분과 끝부분 중에서는 첫 부분을 더욱 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혼성어의 형성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혼성어는 형성어의 내부 구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절단되어 결합되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저절한 맥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축소 이전의 형태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화자는 이러한 한계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하여 어떤 단어의 부분만을 제시하실 때 그 전체 모습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는데 이때는 바로 육조효과를 이용해서 형성어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최형식 2003에서 제시한 실마리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심리학과 관련 관점인데 여기서 실마리 효과란 단어의 중간 부분보다 첫 음절이나 끝 음절이 화자로 하여금 더욱 강력한 실마리로 작용함으로써 해당 단어에 접근하기 쉽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서 가령 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한 사람이 단어의 뜻을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그 단어를 맞추는 퀴즈를 그런 상황이 있다면 단어 퀴즈에서 응답하는 쪽이 적절한 단어를 접근하기 어려워할 때 설명하는 쪽에서 실마리를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치면은 그때 설명자가 표적이 되는 단어의 첫 음절을 실마리로 제공하게 되면 응답자는 쉽게 그 단어에 접근해서 정답을 내놓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의 중간에 있는 음절을 실마리로 제공하는 설명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단어의 첫 음절이 강한 실마리 효과를 발휘해서 그 음절로 시작하는 많은 호복 단어들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단어의 끝 음절 역시 중요한 실마리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